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소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는 쌍용 자동차 렉스턴 스포츠 공식 출시 행사장입니다. 네. 자, 오늘 렉스턴 스포츠가 드디어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뒤에 차가 서 있는데 네, 엄청 터프해 보여요. 무대 위에 있는 거랑 좀 달라요. 네네. 일단 바퀴도 다르고 네, 얘는 다르고. 좀 더 그 오프로드스럽게 그렇게 튜닝해서 지금 전시를 해놨고요. 사실은 무대 위에 있는 걸 봐야 되는데 뭐 영상으로 보시고 저희는 네. 이제 렉스턴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란도 스포츠가 렉스턴 스포츠로 바뀐 거거든요. 완전 풀체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나름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네. 그 렉스턴 스포츠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알아요? 무쏘. 그렇죠. 스포츠. 무쏘 스포츠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쌍용차 라인업이 그 렉스턴 라인업이 있고 코란도 라인업이 있고 티볼리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무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쏘는 렉스턴이랑 같은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렉스턴급에서 무쏘 네. 스포츠가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액티언 스포츠랑 코란도 스포츠로 바뀌면서 라인이 아래 라인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름상으로. 아, 액티언부터 내려간 그렇죠. 거예요? 물론 이제 차가 작아진 건 아닌데 이름상으로 보면 무쏘 렉스턴 라인이 아니고 코란도 액티언, 코란도 C 그 라인으로 내려가 가지고 네. 그래서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를 지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렉스턴 스포츠로 올라오니까 다시 위급 라인으로 부활했군요. 다시 올라왔다고 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나름 의미가 있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스포츠 모델 자체가 좀 화물차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미지로 정확하게 조금 사실 더 화물차예요. 투박한, 예. 네. 정확하게 법적으로 화물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물에 가깝지만 쌍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레저에 적합한 정말 SUV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데 렉스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네. 그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G4 렉스턴에서 좀 우아한 그런 SUV를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네네. 스포츠라고 해도 조금 우아한 그런 느낌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완전, 그 기본적으로 G4 렉스턴이랑 그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조금만 다르고 거기에다가 뒤에 이제 짐 실는 공간만 더 추가가 된 케이스여가지고 그 점이 상당히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다들 디자인을 한번 잠깐 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네. 이 차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오프로드 타이어를 장착을 해놨죠. 막 어마어마하게 터프한 네, 휠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색깔 때문에 그런지 네. 화려하네요. 이거 휠은 20인치. 20인치. 네. 휠은 원래 이제 그 네. 최상위 트림에 적용되는 그 휠을 그대로 장착을 했고 이 타이어는 원래 이 타이어를 장착해서 출고되진 않아요. 그냥 튜닝을 해서 일부러 끼워 놓은 거고 네. 원래는 좀 얌전한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는 거죠. 타이어 자, 하나로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바뀌네요. 네. 뭐 디자인상으로는 제일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제 그쵸, 뒷부분. 뒤에 화물 공간이 생겼다는 게 제일 네. 큰 특징인데 그래도 앞모습도 달라요. 앞에서부터 렉스턴이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렉스턴은 이 크롬 라인이 위쪽 상단부에 어. 이렇게 감싸고 있었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그렇구나. 이 얘기가 이게 원래 크롬이었는데 까만색으로 네, 바뀌었군요. 맞아요. 없던 게 생겼고 네, 그 가운데로 내려온 거죠. 그 네네. 라인이.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예뻐. 아 그래요? 저는 지프 렉스턴이 아 좀 진짜? 더 여기서부터 단정하게 느껴졌거든요. 여기서부터 또 갈려. 근데 추가는 아. 이미지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어. 이 가운데로 아니, 이게 내려오면서 훨씬 더 더 예쁜데 터프해졌어. 이 라인이 좀 약간 좀 어색한 이 그래요? 굴곡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저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야. 자체가 예뻐서 이 라인을 살려주니까. 야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진짜. 그리고 여기도 조금 바뀐 것 같고. 네, 여기는 원래 지프 렉스턴은 이렇게 얇게 아. 안개등이 있었는데 네네. 거기도 LED였는데 LED 안개등이 있던 게 없었군요. 요즘 LED가 아니죠. 동그랗게 네. 아무래도 좀 더 동그래요, 싸게 여기는.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군요. 여기는 지금 카본 스타일로 지금 입혀놨는데 카본 아닐 거예요. 카본을 하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카본 아닐 것 같은데 카본 느낌이 스타일로, 납니다. 카본 느낌으로 붙여놨고 여기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죠. 네. 똑같은 것 같고 이제 옆모습으로 돌아오면 자 지금 네. 일단 뭐 디자인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게 제일 네, 큰 디자인의 그렇죠. 차이의 차이인데 근데 사실은 차가 렉스턴보다 더 커요. 그쵸. 아, 화물 공간만 큰 게 아니라요. 차 그렇지. 자체가. 화물 공간만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차 그 자체가 자체가. 훨씬 더 커졌어요.
이게 길이가 지금 5,095고 휠베이스가 3,100이거든요. 네.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길이가 5m가 넘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형 세단 이야기하는 그걸 넘는 그 거죠, 사이즈로 거의. 네. 넘어가거든요. 근데 렉스턴은 휠베이스가 2,865예요. 네. 그러니까 넘지 않는 거죠, 3m를. 휠베이스가 렉스턴보다 굉장히 많이 큰 거죠. 이 실내 공간이 사실은 렉스턴 같은 경우는 2열을 약간 눕힐 수도 있고 3열도 있고 하니까 실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얘는 뒤에 화물 공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눕힐 방법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2열 공간이 좀 좁다라는 불만 또는 2열 등받이가 너무 서 있다라는 그런 네. 불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실내 공간이 많이 확실히 또 개선된 많이 거죠.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렉스턴보다 더 큰 건 당연히 더 커지는 건데 예전에 코란도 스포츠도 코란도보다 많이 컸거든요. 네. 렉스턴보다 컸고 화물 공간 사용해야 네, 되니까.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코란도 스포츠보다도 더 커졌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이제 네, 실내 공간 활용도가 차이가 커지는 많이 거죠. 나는 네. 거죠. 네, SUV인 렉스턴보다 더 큰 건 당연하고 이전 모델인 코란도 스포츠보다도 휠베이스가 4cm가 더 늘어나고 휠베이스 4cm 늘어났으니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길이는 95mm 정도가 더 네. 늘어나서 차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이제 급이 바뀌었잖아. 그죠? 코란도급에서 렉스턴급으로 올라간 만큼 차체 크기도 나름 의미 있는 변화를 줬다라는 게 상당히 반가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네. 가격도 올라가겠지. 그러면 코란도 스포츠는 네.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코란도 액티언 스포츠 후속이 코란도 스포츠였다가 이제는 코란도 스포츠는 없어지고 렉스턴 스포츠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이제 그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코란도 스포츠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생산을 하긴 해요.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이제 외국으로 수출은 하는데 국내 시장에는 코란도 스포츠는 단종이 됐고 오늘부터 렉스턴 스포츠를 판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렉스턴 스포츠가 왜 중요한 모델이냐? 네. 왜 어떤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잘 알아요. 뭐 화물차 될 수 있어서. 화물차여서 짐을 실을 수 있다는 거. 화물차여서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닌가요? 네, 맞아. 빙고. 자, 의미 그 제일 큰 의미는 그렇죠. 뭐냐면 일반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짐을 좀 더 많이 싣고 또 뭐 자영업 하는 분들한테도 뭐 편하게 짐을 실을 네. 수 있는 그런 차가 용도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긴 하지만 사실 그건 SUV로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이런 그 화물로 실을 수 있는 그거랑 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일단 화물차로 등록을 하니까 자동차세가 1년에 뭐 2만 얼마인가 6만 얼마밖에 안 내요. 보통은 자동차세 뭐 6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일단 그거밖에 낼 안 수 내고 그 다음에 일단 화물차는 차값에서부터 세금에서 차별이 돼요. 그래서 차값에 뭐 개별 소비세 차값 안에 개별 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가격은 똑같은데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가격에서 체감하는.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이 메이커 입장에서는 나쁠 거 전혀 없어. 어차피 예를 들어서 렉스턴을 비싸게 팔아도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차는 아예 어차피. 세금 빼고 고객들한테 넘어가니까 고객들은 차가 싸다고 생각하는데 메이커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금액으로 만들어서 넘길 수 있으니까 사실 메이커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만약에 화물이 아니면 그게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서 차값이 많이 올라갈 텐데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뭐 말 그대로 일단 가격대가 전부 다 2천에서 3천만 원 안에서 다 끝나거든요. 렉스턴은 3천만 원부터 시작인데 얘는 제일 고급이 3천만 원 딱 넘어가니까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고 볼 수 많은 있겠죠. 분들이 기다리시겠어요, 이 모델.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차를 구입하시면 네.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영업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차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많이 준다는 점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차의 성격이 좋아서 구입해서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겠지만 살 때도 유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매력이 이게 많군요. 우리가 이미 렉스턴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살펴볼 게 별로 없지만 차가 이전보다 그래도 커졌다는 궁금해요. 거. 네, 네. 그리고. 자, 실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뭐. 이 휠 디자인도 지프 렉스턴은 좀 동글동글해서 네네. 약간 그런 꽃무늬 같은 그런 휠 디자인이었는데 네. 얘는 좀 더 직선적인 네. 와. 그래서 좀 더 강해 보이는 강인해 휠보다 보이는 이 타이어가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일단 앞에 한번. 네. 와, 자, 다리가 높다. 긴 송원 기자는 쉽게 올라가는구나. 그래도 높아요. 생각보다 높네. 그래도 그렇죠.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 워낙 높게, 일단 무대를 너무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오. 실내는 네. 기본 렉스턴이랑 뭐가 다른지 혹시 알아요? 네, 일단 우드 라인이 없네요, 여기에. 아. 원래 우드 장식이 있었는데. 아, 맞아. 우드가 저번에 없고. 렉스턴은 딱 들어오면 와, 고급스러워 이런 그렇죠.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아, 그 부분이 근데 이게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뭔가 패턴이 있네요. 네, 만지면 네 여기에 오, 이게 까칠까칠하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섬유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톱같이. 네. 톱이 줄톱. 네. 그렇군요. 까끌까끌해요. 나름 괜찮네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스티치. 스티치, 네. 그것도 빠지고.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요, 실내가. 아, 더 깔끔하고 좀 군더더기가 없는 다이아몬드를 느낌. 싫어하는 우리 송은 기자. 아니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 예쁘게 네, 해놓지 못했었는데 이 차는 오히려 깔끔하고 좀 더 그게는 메탈 이런 라인도 나머지 잘 살고 렉스턴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거의.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기어봉도 스타일도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싸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 또 깔끔하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지프 렉스턴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레이아웃은 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네. 뭐 재질 몇 군데만 조금 다른 거 말고는 완전히 네. 똑같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이게 화물차로만 불리기에는 기존의 렉스턴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다는 게 그게 이제 그것도 뭐 강점이네요, 큰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 변속기 강점. 저거는 네. 좀 다른 것 옛날 같아요. 방식이에요. 네. 15년 전 거의 뭐 그때부터 쓰던 방식을 위에 기어 레버의 디자인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 6단이네요. 맞아요. 이번에 6단이라는 게 표시가 나? 이거 아니에요? 6단? 아니지. 껄레리 이거 아닌데. 자, 이번에 변속기가 바뀐 게요. 네. 그 지프 렉스턴은 그 벤츠에서 가져온 7단 네. 변속기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신. 아이신제 6단 변속기를 그냥 네. 쓰고 있다는 거. 그 점도 조금 차이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안 좋은 거죠, 변속기 면에서는. 그렇죠.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 스포츠라는 닉네임이 붙은 게 성능이 스포츠가 아니라 이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이 스포츠는 네네. 레저 스포츠에서 온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말한 거죠. 그렇죠. 약간. 예, 라이프 네. 스타일. SUV가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이잖아요. 네. 스포츠 용도로 쓰는 자동차라는 건데 이 스포츠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네. 라이프 스타일의 레저 스포츠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스포츠인 거죠. 스포츠카의 스포츠가 네. 아니고. 성능의 스포츠가 아니라. 뒷좌석 한번 가봅시다. 사실 뒷좌석이 더 궁금하니까 네. 뒷좌석에 타면 오, 3mm. 야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다. 레그룸이 933mm래요. 933mm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네. 여기 평가가 아니에요? 되나요? 아니요?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일단 늘어났다는 거죠. 코란도 C에 늘어났다는 비해서. 원래 833mm였는데. 코란도 스포츠에 비해서. 스포츠가, 예. 그러니까 그게 휠 베이스가 40mm 더 길어졌으니까 이 공간이 여유 있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완전 여유 있는 수준은 아닌데 이 정도 여유 있으면 충분하죠. 기존보다 4cm 거의 지금 여기 공간 있는 만큼이 더 늘어났다고 봐도 될 것 정말 같은. 없었군요. 전에는. 근데 정말. 지금 앉아 보니까 시트 등받이도 네. 기존보다 조금 더 누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27도로 등받이가 또 등받이- 있어서 각도 조절이 된다고? 아니 이게 되어 되어 있어서 있는 거죠. 네. 조절은 안 다른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여기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데 등받이 각도를 눕히려면 방석이 앞으로 살짝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안 늘어나고 등받이 각도를 눕히는데 그 4cm를 썼을 가능성이 더 높네요. 그래서 아마 뭐 기존에도 이 정도 공간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등받이 각도를 더 눕힐 수 있게 된 게 그게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 경쟁 모델들 있잖아요. 네.
뭐 닛산, 나바라,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폭스바겐, 않는데. 안 들어오지도 들어와요? 네, 그럼 굳이 그걸 비교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런 걸 알고 있어? 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했겠는데 쓸데없는 걸 했군요. 일단 뒷좌석이 네.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좋다. 이 차의 제일 큰 단점이 뒷좌석 등받이 각도였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손님을 태울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불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 정도면 굉장히 편해졌는데. 정말 가족들끼리도 이 차를 쓸 네. 수도 있겠네요, 진짜. 이제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뒷좌석 공간이나 등받이 각도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이것만 하더라도 이 차의 가치는 굉장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열에도 송풍구가 두 개 앞에 걸려 있고, 그 통풍 시트 같은 경우도 뭐 지프 렉스턴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는 두 번째 트림인가 거기서부터 옵션으로 네. 가격에서 약간 좀 조정이 되긴 하지만 뭐 아래 트림에서부터도 선택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고, 사실 뭐 여기 그 반자율 주행 기능 뭐 이런 거 없으니까 통풍 시트만, 그죠? 통풍 시트 정도만 잘 적용돼 있어도 크게 아쉽지 않은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뒷자리는 없는 거죠, 통풍 시트. 네, 2열에는 아예 없어요. 2열에 그 대신 히팅 시트. 히팅 시트는 1단으로 있고, 조정할 수 히팅 시트는 있는. 있고, 송풍구가 마련돼 있고,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이 정도 생겼다는 거, 이게 제일 큰 이번에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헤드룸은 어떠세요? 헤드룸 항상 한참 여유 있습니다. 네. 야, 이 정도면 진짜 좋아졌다. 제일 궁금했던 게 2열 등받이 거죠. 각도. 등받이 각도. 진짜 좋아졌어. 오케이. 우리 화물칸에도 한번 타봅시다. 자, 우리 송은 기자 화물칸에 한번 타보고. 여기 빨리 타보세요. 여기 앉아도 되는 거죠? 빨리 타봐. 진짜 여기 앉아도 돼요? 여기? 이 뚜껑에? 커버에? 올라가봐. 아 진짜요? 아니, 그냥. 어떻게 올라가? 네, 걸터만 앉아도 돼. 이렇게 앉아도 돼. 올라갈까요? 걸터만 앉아도 돼. 올라가라고. 커버에 앉아도 돼요? 진짜 올라가고. 아니, 괜찮아. 이게 보통 하긴 짐도 여기다 정확하게 올려서 한 200kg 이상 커버를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사람이 앉아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캠핑 가서 이렇게 펼쳐놓고 앉아서 뭐 먹고 그렇죠. 놀기 진짜 좋겠네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차를 구입하시면 위에다가 다 데크를 덮어요. 네, 뚜껑.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덮어서 많이, 왜냐면 비 와버리면 뭐 시고 가는데 비 오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의미가 보통 많이 없죠. 덮어서 쓰시는데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떤 뭐 화물과 관련된 네. 그런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네. 이 SUV,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SUV만 가지고도 공간을 활용하거나 뭐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아까 이야기한 이 차는 뭐 세금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사실 많이 관심을 가질 만한 차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휠베이스가 늘어난 부분도 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휠베이스 3m가 넘기 때문에 주행 감각도 이 달라지나요? 정도면 실제로 주행 감각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다음에 시승을 통해서 실제로 주행 감각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아무래도 이제 커지고 예전보다 더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포란도 스포츠가 2,166만 원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2,320만 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기본 가격이 한 154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륜구동이랑 다 접하게 되면 사륜구동까지 넣으면 3,238만 원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포란도 스포츠 사륜 위급 트림보다 239만 원이 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차 크기나 급이나 네. 이런 걸 생각하면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239만 원 정도면 사실 충분히 납득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만약 둘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이걸 고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가격도 뭐 오르긴 했지만 네. 나름 최소화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오늘 그 렉스턴 스포츠 신차 발표회장에 나와서 차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포란도급에서 렉스턴급으로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차체가 더 많이 커졌다는 거,
가격도 좀 올랐고, 그리고 확실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 저런 게 있는 거야. 내가 레저용으로 차를 구입을 하고 싶어. 근데 남들 눈에 그 약간 싼 차, 화물차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가 있으니까. 비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로 바뀌면서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진 부분들이 많이 어필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히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픽업 제일 트럭 맞아요. 그러니까 픽업 트럭 하면 약간 되게 거리감이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름부터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일단 렉스톤에서도 되게 친근해졌고 지포 렉스톤에 친근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쌍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게 픽업이라고 말을 아예 안 하고 오픈형 SUV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지붕이 열려야지 이게 무슨 오픈형이야. 그죠?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네. SUV고 열렸다는 걸 강조를 네. 하고 싶고, 이제 픽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 거지. 픽업 트럭 자, 그리고 제일 큰 단점으로 늘 지적됐던 그 2열 등받이 각도가 많이 여유있게 개선이 됐다. 높게 누워지면서 2열 거주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점, 그런 점들이 맞아요. 상당히 반갑네요. 송은 기자는 잘 안 믿겠지만, 저도 하나 사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SUV보다 정말 짐을 활용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낫지 않을까요, 진짜? 그냥 일반인들은 네. 불편해. 왜요? 화물을 씌워놔도 네. 그냥 일반 SUV에 이렇게 딱 열고 짐 넣고 빼고 쇼핑 가고 하는 거랑 네. 저기다가 쇼핑 가서 장바구니 올리는 거 생각해봐. 엄청 불편하지. 아, 그렇죠. 평상시에 사용하시는 그리고 분들은 차도 크니까 이거 쇼핑 갈 때 이거 가져가면 네.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근데 네. 디자인적으로도 그래도 개성이 있지 않아요? 이게? 개성 있죠. 뒤에 리어 램프가 어쩔 수 진짜 예쁘다니까. 네, 예뻐가지고 다른 픽업 트럭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상시에 네. 쇼핑센터 가고 애들 학교 데려다 줄 때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끔 대자연 속으로 그냥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이 것들을 갈수 있다. 꿈꾸면서, 그리고 싸니까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볼 수 있으니까 저도 하나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막 간절해지는. 정말요? 정말요? 말만 너무 사고 싶은 차들만 많아져가지고. 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모델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저쪽에서는 근데 안 봐도 이거 돼요? 진짜 신세계. 난 휠보다 타이어가 더 마음에 들어. 기름 묻었다. 이 타이어 진짜 대박이다. 이것도 어디서 파는 건가? 그럼 어디서 마음에 드신다고요? 팔까? 마음에 드신다고요? 아니 이거 스티커 붙여놓은 거 이쁘지 않아요? 난 예쁜데. 저는 그거 같아요. 사파리 차. 그러니까 이쁜 것 같아. 이것도 튜닝 제품 튜닝한 것 붙여놓은 같아요. 거고. 이렇게 튜닝하면 이쁘겠다.